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작업해 볼 커트는 비달사순에서는 B에 해당하고요. 그라듀에이션을 작업할 건데 예전 시간에 그라듀에이션 수평 그라듀에이션을 했었죠. 수평 그라듀에이션. 근데 오늘은 세로 그라듀에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디렉션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섹션은 항상 기본 섹션으로만 일단 진행할 거고요. 기본 섹션을 이해하고 나서 다른 슬라이스 섹션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백은 3등분 여전히 항상 똑같고요. 자, 골든 포인트 지역, 그 다음에 옥시피탈 지역으로 할 건데, 예전에 기본적인 섹션에서 옥시피탈 지역은 살짝 더 위쪽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살짝 더 위쪽에서 진행한다는 의미는 아래쪽에 층을 좀 많이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낮을 수도 있고요. 살짝 높일 수도 있어요. 백보다는 살짝 아래. 우리가 기존에 나누던 옥시피탈보다는 조금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네이프에서 작업할 때 이제 뭐 우리가 가로 슬라이스도 가능하고 리프트업을 해서 피봇 섹션으로도 가능하고요. 지금처럼 세로도 가능하고요. 사선으로만 해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사선이 아니라 세로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나중에는 피봇 섹션 느낌으로 세로에서 가로로 가는 것도 배우셔야 되고 사선으로만 하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세로에 대한 오버 디렉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아웃라인을 살리고 싶으면 아웃라인 기준으로 커트를 하셔야 되고 아웃라인을 다시 도려낼 것 같으면 크게 상관없이 커트를 해주시면 되는데 볼륨의 높이나 여기 층의 높이를 조금 이해를 좀 하시면 좋고요. 지금은 세로 슬라이스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밑에 가이드에 맞춰서 접근해 볼 거고요. 자, 세로로 그대로 잡아서 자, 여기 보이시는 첫 단은 온 베이스로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잡는 이유는 뭐냐면 가위의 첫 시작점 때문에 여기에 볼륨의 높이가 더 올라갈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첫 단을 잘못 설정하면은 여기 기준으로 계속 자르게 되면은 계속 높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 비달사순에서 베이직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원리는 여기 있는 가이드, 그러니까 모든 가이드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커트라고 봐야 되고 예를 들면 일본식 커트는 여기가 가이드가 아니어도 돼요. 디스커넥션이 들어가도 되고 뭐 일단 조금씩 더 디렉션해서 오버랩을 해서 좀 자르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완전 타이트하게 자르는 느낌, 가이드를 다 연결해서 자르는 느낌은 내가 봤을 때는 비달사순의 느낌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세로로 잡은 상태에서요. 어떻게 커트를 할 거냐면 첫 번째로는 레이어 두상에서 90도를 잡아서 레이어를 한번 잘라 보시고요. 층이 부족하면 조금 더 각도를 올려서 자르시면 돼요. 여기서 잘못 자르면 층이 너무 많이 나면 문제가 뭐냐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뒤집어지게 할 것 같으면 여기서 하이 레이어가 들어가게 되면 되고요. 지금은 세임 레이어로 들어갔거든요. 두상에서 90도를 잡아서 세임 레이어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커트 형태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뒤집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거보다 층이 나면 이제는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첫 단 잘랐고요. 두 번째 단.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잘랐던 가이드만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직선적인 느낌을 사이드 베이스죠. 사이드 베이스를 잡아서 가이드를 보고 그대로 자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의 중심 가운데로 밀어주고 있죠. 요걸 이제 디렉션이라고 해요. 오버 디렉션. 자, 디렉션을 건 상태에서 그대로 커트. 가이드만 보고 자르면 되죠. 자, 한 번 더, 한 칸 더. 또 여기서 디렉션 걸어주고 커트. 자, 여기서 나중에 응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사이드 베이스로 디렉션을 걸어서 커트를 하면 컨케이브의 느낌이 나오잖아. 그죠?
그럼 그 컨케이브의 느낌을 조금 변형시키고 싶으면 온 베이스, 나머지 두 단만 사이드 베이스 하면 컨케이브 느낌이 넓게 퍼지는 느낌이 나올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제 급격한 느낌은 아니지만 요 느낌을 그대로 조금 어느 정도 살려서 컨케이브 느낌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컨케이브 느낌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디렉션 걸어서, 자, 아랫단, 옆단 가이드 보고 커트. 자, 요렇게 자르고 나서 세로로 잘랐으니까 가로로 체크할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희미하게 보이는 것만 보고 커트 하시면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만 보고 커트. 자, 그 다음 슬라이스. 계속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할 거고요. 자, 여기서 사이드 베이스, 이렇게 여기가 사이드 베이스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잘못하면 여기 모서리가 날아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프 더 베이스가 적용돼야 돼요. 뒤쪽에서 봤을 때 사각형 모양으로 자른다고 봐야겠죠. 그럼 당연히 두상이 이쪽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구역이 제일 길어진다는 거. 그래서 두상을 좀 이해하시면서 스퀘어로 잡되 스퀘어 라인을 형성하되 잡고 있는 베이스는 오프 더 베이스. 그 다음 각도는 레이어 각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우리가 잡고 있는 슬라이스 모양, 그 다음에 디렉션의 얼만큼 할 건지 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각도, 어떤 각도로 들고 있느냐, 그것만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네이프를 다 디렉션 걸어서 잘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느낌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커트선을 보게 되면 이런 느낌의 컨케이브가 생긴다는 거. 요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 요런 컨케이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자, 이렇게 커트를 했고 여기서 마무리가 아니고요. 한번 가로로 들어서 체크해 볼 거예요. 일정한 느낌이 있는지 보고 체크. 여기서 체크는 그냥 가볍게 다듬는 정도. 각도를 너무 들면 다시 층이 나기 때문에 각도를 살짝 낮춘 상태에서 그냥 포인트 커트로 체크만 할 겁니다. 살짝씩만 체크. 여기서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자르면 절대 안 되겠죠. 자, 밑에 단도 잡아서 그냥 살짝 체크. 살짝 리프트 업, 또 체크. 어쨌든 튀어나와 있는 구역, 여기가 제일 짧아야 되니까 잘못하면은 이 중간부터 컨케이브가 많이 생겨서 파먹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 항상 떨어졌을 때의 느낌을 이해해야 한다. 자, 벌써 여기 다 끝났어요. 네이프. 세로는 그래서 속도는 빠르지만 리프트업, 가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많이 가벼워지는 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질, 모류, 모량에 따라서 세로를 선택을 할 건지 가로를 선택할 건지 사선으로 선택할 건지를 조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똑같이, 자, 넓은 빗살로 잡는 이유는 노텐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디스커넥션을 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그대로 가이드에 맞춰서 연결해서 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디스커넥션을 많이 이용해서 볼륨을 좀 극대화시키는 편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베이직이기 때문에 베이직 그대로 자른다면 넓은 빗살로 노텐션을 줄 거고, 일단은 자, 이 각도에 그대로 맞춰서 커트할 거예요. 자, 여기서도 잘못 자르면 어떻게 되죠? 각도의 높이가 올라가 버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낮게 자르세요.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길어지게 잘라야 된다. 점점 튀어나오게. 근데 우리는 손가락을 다 타고 자르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각도보다 높이 올라가는 게 문제고, 얘네들은 말랐을 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그걸 계산 안 하고 자르면 지금 이 높이보다 훨씬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계산 안 하고 여기서 타깃하게 자르니까 볼륨의 높이가 더 올라가는 거야. 그 상태에서 우리가 드라이를 해보세요. 뿌리 볼륨 살고 시컬 넣는 순간 엄청나게 높이 올라간다고 봐야 돼. 그래서 점점 이렇게 자르면서 남기면서 조금씩 남기면서 자르라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을 믿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손가락보다 더 나오게 커트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점점 삐져나온 게 보일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계산하고 자르라는 거죠. 그래서도 그대로 꺾어서 가이드 보고 희미한 것만 도려낸다. 희미한 것만. 자, 다음 슬라이스. 자, 섹션도 너무 많이 쪼개서 엄청나게 많은 섹션을 뜨지 마시고 슬라이스를
큼직큼직하게 뜨셔도 됩니다. 지금 거의 한 3, 4번, 4번 정도 되겠네요. 4번에서 거의 끝내야 돼요. 자, 여기서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커트. 자, 지금은 아웃라인 살리면서 커트가 되고 있고요. 아웃라인을 파먹을 것 같으면 이렇게 잘라놓고 여기서 다시 설계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슬라이스. 여기서는 피벗 섹션으로 좀 나눌 거예요. 모량이 이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 자르면 짧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골고루 넓게 펼쳐주시고 요대로 피벗 섹션으로 자를 건데 여기서부터 빗질하는 게 아니라 백이나 그 아래에서부터 빗질해서 그대로 노테이션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여기서 잡아서 나중에 층 내도 층 낼 수 있으니까 밑에 가이드 보고 밑에 가이드 맞춰서 자르는데 위에는 가이드가 새로 생성되는 구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기면서 조금 더 길어지게 일부러 자르는 거예요. 점점 길어지게. 마르고 나서 분명히 우리는 체크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타이트하게 자르는 순간 체크할 모량을 아니면 길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볼륨의 높이가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체크할 것도 없는데 또 자르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빗질에 따라서 자꾸 이제 나오는 머리가 있어요. 빗질에 따라서 이제 머리카락이 이동을 하니까 이동함에 따라서 자꾸 이제 안 잘릴 머리도 잘못된 빗질이나 빗질에 의해서 조금 잘릴 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속아서 보통 다 실수를 하죠. 자, 여기 미들 좀 잘랐고 지금 이제 오버 좀 잘랐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체크, 가로 슬라이스 체크해 볼 겁니다. 자를 때마다 가로 슬라이스 체크를 해도 되지만 다 하고 나서 가로 슬라이스를 한꺼번에 체크해도 돼요. 그대로 잡아서 삐져나온 게 있으면 커트. 자, 어디가 짧아야 된다? 여기 가운데 부분, 백 부분의 센터 부분, 센터 라인 부분이 짧아야 된다. 그래서 점점 길어지는 효과가 생겨야 됩니다. 여기서는 넓은 빗살로 펼쳐서 확인. 좁아지고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펼쳐서 확인하지 않으면 형태가 또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커트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의도하지 않은 층이 나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커트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자, 사이드 부분을 이제 커트할 건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층에 따라서 약간 연결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세로 슬라이스. 내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의 가로 슬라이스로 양을 확보하시고요. 자, 여기서 세로 슬라이스로 접근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이드는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그죠? 이쪽 부분에 있을 건데 여기 있는 가이드를 잡아서 사이드 베이스로 당겨 올 거예요. 이렇게. 사이드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로 잡아서 꺾었을 때 뒤쪽에 가이드가 있는지 확인. 가이드가 있습니다. 의심되시면 앞에 있는 양 버리고 많은 양 버리고 여기에서 사이드 베이스 잡아보면 나옵니다. 가이드. 그래서 여기 가이드를 보고 커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라인은 지금 조금 살릴 것 같으면 아웃라인 건들면 안 돼요. 절대로. 아니면 여기서 다 파먹습니다. 자, 그러면 세로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사이드 베이스 잡으셔야 되고 여기서 꺾은 상태에서 아웃라인 확보, 뒤에 가이드 확보, 그대로 세로로 커트. 어떻게? 점점 위쪽으로 갈수록 길어지게. 그래야 안전하다 했죠. 여기서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점점 길어지게 나오고 있는지. 자, 쓸데없는 기장 나오면 여기서 체크. 그러면 층이 골고루 예쁘게 나면서 커트가 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슬라이스 이쪽이죠. 여기도 똑같이 이쪽에 이어 백 포인트를 기준으로 사이드 베이스 당겨 와서 밑에 가이드 확인하고 커트. 자, 아웃라인 건들면 안 되니까 아웃라인 조심하시고요. 그대로 잡아서 꺾어서 커트. 자, 나머지도. 그래서 보통 좀 시간을 빨리 하고 싶으면 한 번에 다 잡아서 해도 되는데 우리는 베이직이니까 사이드는 그래도 3번 정도는 자르고 진행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으면서 베이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자세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베이직이에요. 자세랑 정확성
그럼 지금 여기 사이드 베이스 들어갔고 사이드 베이스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 잡아서 확인. 아웃라인 버리고 확인. 그래서 이렇게 쭉 당겨 왔을 때 어차피 여기 수정하면 돼요. 어차피 여기 수정이 들어가면 돼요. 뒤쪽과 연결되게끔 살짝만 수정. 희미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만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끝인데 자꾸 우리는 많은 양을 자르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자, 아까는 무거웠는데 지금 층이 나면서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면서 이 정도의 층은 C컬로 말려 들어가기 쉬워요. 안으로 말려 들어가기 쉬운 커트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랭스지만 전대각으로 해도 이제 C컬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모량이 많으면 부풀어 오르죠. 그런데 약간의 층이 난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쌓이니까 약간 C컬로 말려 들어가면서 가벼움이 약간 연출된다. 근데 지금은 물기가 있는 상태라서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말랐을 때는 이거보다는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질감 정리라는 걸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가이드 확인하고 살짝 길어지게 커트.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쓱 당겨 왔을 때 이 부분 커트 체크입니다. 이건 체크. 요 모양 그대로 잡아주는 거예요. 요 모양 그대로 잡아서 체크. 자, 그 다음에 오버존 각도는 많이 안 들어도 돼요. 그냥 내린 상태에서 리프트 다운이죠. 어떻게 보면 세로지만 내린 상태에서 점점 길어지게 잘라줘라. 아래가 짧고 위가 길어지도록. 여기서도 그대로 사이드 베이스 유지하고 다운 시켜서 튀어나온 것만 정리. 이렇게 하면 끝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특징 백에서는 약간의 가로로 체크를 했다면 사이드에서는 백에 있는 커트 선에 따라서 사선으로 체크를 했다는 거. 이 모양 그대로 있으니까 자, 이 모양대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연결성이 좀 있는지, 그럼 이렇게 삐져나온 애들이 있으면 요것만 살짝만 정리하면 되고, 정리는 지금 안 해도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말랐을 때 정리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연결성이 있는지만 보면 돼요. 부드럽게 잘 연결돼서 가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세로 슬라이스가 이런 느낌의 보브컷을 하기에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빨리 자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반대쪽도 똑같이 적용시키면 되겠죠. 대신 반대쪽은 바디 포지션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반대로 잡아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 손으로 우리가 자르니까 왼손잡이는 한쪽이 쉽고 또 오른손잡이도 또 다른 반대쪽 한쪽이 쉬운 거죠. 자, 이렇게 잘랐고요. 말려서 한번 다시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만 드라이를 했고요. 뿌리만 잡고 살짝만 시컬이 들어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라인 정리를 하는 거죠. 예쁘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라인 정리. 그리고 여기 컨케이브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해 주시고, 앞머리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정리하는 영상 제일 첫 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는 영상 고개 숙여서 확인해야 되고, 그죠? 좌우로 또 숙여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참고로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백에 있는 이런 네이프에 있는 느낌을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당겨와서 그냥 어떻게 연결할 건지 자기가 형태를 정하셔야 돼요. 어떤 게 또 예쁜 느낌인지를 좀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00% 인모를 잘 안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 100% 인모는 숱이 이미 없어요. 이미 숱 없는 가발 가지고 연습을 해봤자 질감 정리 연습이라든지 이렇게 숱이 있는 가발을 잘랐을 때의 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연습할 때랑 사람 머리 자를 때랑 그런 느낌에서 다른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숱이 좀 있는 머리를 잘라서 조금 커트 딱딱한 느낌을 만들어 놓고요. 형태를. 그 형태를 가지고 질감 정리를 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냥 체크만 한번 해볼게요. 체크, 확인. 자, 확인, 체크. 뭐가 보이면, 희미한 부분들이 보이면
살짝만 연결하듯이 잘라주면 돼요. 뭐 여기 보면은 컨벡스가 살짝 보이는데 여기 이런 부분들 당겨와서 확인.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만 보고 확인. 그리고 이어 포인트 쪽은 항상 라인 조심해야 됩니다. 라인을 정리해 놓고 이제 잘못 체크하다가 다시 파먹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나서 라인을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실수를 덜 하겠죠. 이렇게 잡고 커트. 자, 요게 이제 형태입니다. 첫 번째 형태. 형태를 내고 여기서 내가 어떤 느낌으로 질감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저는 지금 앞머리가 있지만 지금 앞머리가 없으면 이까지 내려오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층을 내면 어떤 느낌이 되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여기서 제가 번외로 살짝만 여기와 똑같은 각도로 층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뒤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층을 안 냈어요. 그리고 계속 무겁게 자르다 보니까 여기가 무게감이 생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층을 내고 숱을 치면 여기가 더 플랫해지고 여기가 볼륨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 지금 연결 하나도 안 된 느낌의 딱딱한 선들이 많이 보이죠.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커트선을 보고 나서 질감 정리를 하고 양감 정리를 해서 더 슬림해지고 더 예쁘고 볼륨의 높이가 변화가 되고 라인의 느낌이 형태가 변화가 되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100% 임모 가발을 쓰게 되면 이미 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보는 눈이 적어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숱이 좀 있는 가발을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트선이 별로 안 예뻐요. 그죠? 안 예쁜데 이 형태에서 질감이 들어가면 예뻐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외로 앞쪽을 이제 한번 설계를 해볼 건데요. 지금 앞쪽에 제일 길어진 애가 여기 있거든요. 위치가. 근데 내가 층을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이 위치가 바뀌어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이 뒤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치로 따지면 이어 백 포인트 이상 넘어가면 안 예쁘다는 거. 그래서 이어 포인트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 앞에 페이스 라인으로만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어 포인트로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 부분 뒤로 보내고요. 그럼 여기가 제일 길어지는 위치가 될 거고요. 자, 나머지 다 앞으로 당겨 올 거예요. 자, 한꺼번에 잡기 힘들면 분산해서 해주시고요. 두 개의 섹션이면 충분합니다. 자, 우리가 뒤쪽에서 잡았던 슬라이스 각도 기억나세요? 여기서 잡았던 슬라이스 각도, 요 각도를 살짝 기억해서 자,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45도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신에 저는 디렉션을 저기서 어떻게 걸었어요? 디렉션을 많이 걸었죠. 그래서 디렉션을 여기서 스퀘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자,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역시나 높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을 거예요. 아니면 빗만 대고 커트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빗만 대고 길어지도록 커트. 이렇게만 잘라도 앞에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커트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무게 중심이 여기로 생겼죠. 다시 잡아볼게요. 자, 가이드 확인하고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 무게 중심이 옮겨갔어요. 여기로. 그럼 그 다음 슬라이스. 여기는 그대로 잡아서 밑에 가이드 보고 기울어진 상태에서 커트. 그리고 여기 타이트하게 자르지 마세요. 절대. 해결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타이트하게 가면 해결하기가 힘들어져요. 자, 요런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머시룸 배웠죠. 머시룸인데 약간 긴 형태라 보시면 되고 자, 무게 중심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스타일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층을 더 낼 수도 있고요. 더 낼수록 이제 페이스 라인에 적용을 많이 하겠죠. 여기서 더 짧게. 그러면 45도 각도로 컷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수평에서.
앞쪽에서 45도로 자른 느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라이 해서 마무리하면 또 느낌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질감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요 페이스라인 있는 머리는 뒤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연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항상 넣길 바래요. 데이터. 그래서 지금 요렇게 잘라 놓고 한번 드라이 해서 마무리 영상 찍고,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로 드라이 한번 해보고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살짝 드라이가 들어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라인은 A 라인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가면서 길어지는 느낌. 위쪽에서 층이 나니까 백에서는 이렇게 오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짝 앞쪽에서 층 낸 거니까 요 느낌이 있습니다. 요렇게 층이 요렇게 났다는 거예요. 이걸 조절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옆에서 보시게 되면 밑에 라인은 A 라인으로 살아 있지만 이렇게 위의 라인은 오버존은 뒤쪽으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층을 내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어쨌든 오버존은 우리는 현재 스퀘어로 자르거나 컨케이브로 만들어 놓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스타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뒤에 흘러가는 흐름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층의 높이를 얼만큼, 길이를 얼만큼 해야지 어떤 느낌이 나고, 그 상태의 형태에서 질감이나 양감을 정리했을 때 느낌은 정말 많이 달라진다는 거. 진짜 디자인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7, 80%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질감과 양감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형태는 빨리 만들어주는 커트 형태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 그걸 이해해야지만이 질감이 좀 더 시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질감에서 승부를 좀 많이 봐야 된다는 거. 그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앞머리가 없었으면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 클래식한 이미지가 좀 더 강할 거고요. 지금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느낌이 또 달라요. 그래서 디자인이 자꾸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앞머리가 컨케이브가 이렇게 심하게 있었으면 좀 더 예쁜 느낌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 볼게요. 자, 무게 중심을 좀 이동시킬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방금 자른 거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 볼륨의 높이가 올라가요. 그럼 이 볼륨의 높이보다 더 높이 올리고 싶으면 좀 더 짧게 자르면 되고요. 어디서 짧게 자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앞쪽의 길이를 짧게 잘라도 볼륨의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잘 계산해서 컨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커트와 앞머리는 별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머리가 긴 형태가 지금 커트와는 어울린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무게 중심을 이동시킬 건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앞쪽에 길어지는 형태의 위치를 뒤쪽으로 옮겨 볼 건데, 그러면 영상에 있듯이 가이드를 뒤쪽에서 잡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쯤에서 한번 잡아서 커트를 해볼 건데,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가이드가 되면서 여기는 다 층이 나야 돼요. 한번 커트 해볼게요.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여기 짧은 길이가 가이드가 되면서 여기에 맞춰서 커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르는 순간 앞쪽에 층이 나니까 이 뾰족한 컨벡스의 느낌의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바로 이동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맞춰서 커트해 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스도 똑같이 기준은 어디? 이어 포인트 방금 잘랐던 걸 기준으로, 자, 앞으로 디렉션 걸어 주시고 각도 낮추셔야 돼요. 자, 이 낮춘 상태에서 앞전에 잘랐던 가이드가 길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아까 길었던 그 라인의 길이라고 봐야 돼요. 구렛나루 부분. 자, 보면은 이렇게 짧아지죠. 또 그 다음 슬라이스 자를 게 있는지 확인만 해봅니다. 이어 포인트니까 위치 확인하시고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요거밖에 자를 게 없네요. 자, 스퀘어로 잘랐고요. 세로로 잡아서 자른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뒤로 넘기게 되면 무게 중심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로 스타일이 또 달라져요. 미묘한 차이로. 그리고 여기가 짧아질수록 볼륨의 높이는 올라간다는 거. 그걸 데이터로 계속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르면 아까랑 또 다른 느낌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가 길었던 게 날라갔죠. 그리고 귀 뒤로 꽂아서도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도 보셔야 되고, 지금 얘가 귀가 잘 안 꼽히거든요. 귀 뒤로 꽂았을 때 느낌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해를 좀 하시면서 집어 넣으셔야 되고, 아까는 무게중심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뾰족한 게 다 날라갔죠. 그래서 여기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뒤에도 층이 나 있고, 여기는 층이 없지만 머시룸 형태가 되어 있다고 봐야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말리어서 또 살짝 드라이를 해보면 아까보다는 느낌이 또 달라요. 그리고 드라이를 하고 질감 정리를 하면 느낌이 또 달라집니다. 여기도 분명히 레이어로 들었을 때 컨벡스가 강하게 있을 텐데 그 모서리를 자르면 분명히 이 높이도 살짝 올라가게 돼 있어요. 대신 부드러움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계산해서 기억을 하시고 데이터를 꼭 집어 넣으시길 바래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앞쪽에 많이 뾰족했던 게 사라졌고요. 뒤쪽으로 컨벡스가 옮겨갔으니까 이 형태가 또 달라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연습을 통해서 이런 느낌이 나오는지,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아웃라인이 닫히진 않았는지, 오버전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연습해서 데이터를 넣으셔야 돼요. 이건 눈으로 보는 건 누구나 쉽고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항상 연습을 꼭 해보시고 실전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시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지만이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거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요. 제가 일정이 많아서 다음 영상은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도움될 수 있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